직원들이 모두 다 출동을 해서 마트에 있는 상품들의 그런 사진 데이터들을 약 한 3천여 장 이상 촬영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시간이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비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상당한 비용들이 좀 투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저희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고, 이런 고품질의 정제된 데이터를 바로 획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해서 이런 서비스 개발 기간을 절반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대부분은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출발했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도 영어권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국어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활용하는 국가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그런 사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스타트업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들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IT 산업의 뿌리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신현우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나 생각이 있을 겁니다.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영역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또 익명화나 완전히 비식별화가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활용처가 공익에 부합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뭐 전혀 영향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가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사업에서는 이 수면 데이터를 가지고 수면의 퀄리티, 질을 알 수 있도록 수면다운 검사 10,000건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한 건데요. 수면 질, 그리고 수면 영상 같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체 신호라든지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얻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일개 개인 연구자나 아니면 어떤 의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허들, 장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총대를 매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다. 수면이라는 게 사람만 자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런 수면 데이터들이 각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것들을 깨워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옮겨놨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건강의 이상을 좀 빠르게 알아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뭐 생명을 이제 뭐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들려오는데요. 사실은 그런 뭐 기사들의 어떤 이면에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향후에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형태로 어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5,000개, 3,000개 숫자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시행착오와 두근거림, 그 식은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땀방울에는 대부분 식은땀입니다. 예. 더워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뭐가 잘 안 맞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 레코드가 그렇게 뭐 하나의 숫자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예, 그런 의미에서 땀방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의 땀방울 수도 있고 뭐 노력의 땀방울 수도 있고. 예, 불안 초조의 땀방울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사업팀은 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들을 도와주고 보통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의사를 도와주거나 환자를 도와주려면 그 인공지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잘못 구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치더라도 좋은 인공지능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 정말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을 분야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다 사용되고 그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 거는 매우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에서는 그 인공지능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는 분야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의료진과 환자들이 좀 더 좋은 케어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서는 인공지능이 매우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고민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 개발되고 성능이 좋은 분야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저희가 이른바 디지털 병리라는 병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유방암 병리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편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쌓여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의 그 생성이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022 한국어 AI 경진대회 음성 AI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허브 유튜브 채널과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잽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 위주로 구축을 하였고요. 또한 다양한 메타데이터에서도 충분한 익명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국민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에너지다. 바쁘다 바빠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하지만 끝도 보이지 않는 학습용 데이터 수집. 오, 누가 나 좀 도와줘. 걱정 마. 온 국민의 힘을 모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는 크라우드 워커. AI가 학습할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가 만든 교과서로 반려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고. 난 인공지능 개발자. 학습용 데이터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AI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고 AI 서비스가 개발되는 거야.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AI가 로켓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데이터는 연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라는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데이터. 저희가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음성 데이터를 녹음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영역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수면 데이터들이 각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것들을 깨워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옮겨놨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을 분야는 이제 없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다 사용되고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 거는 매우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 정부 주도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검수까지 AI 모델 학습 및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기획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활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똑똑한 AI를 통해 일자리가 변하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AI 허브를 검색하세요. 아이고 잘해. 먼지 여기 와봐. 먼지야. 먼지야. 채임 씨는 사진 작가? 너무 예뻐. 아유 세상 해꿈머리가 뭐 다 내려졌는기 힘을 좀 버쩍 내. 영욱 씨는 음향 감독? 그렇지. 마스크 써주시겠어요? 네, 마스크 쓰시고 여기 한 번만 더 주세요. 다들 지금 뭐해? 나? 우리 AI 데이터 만들어. 똑똑한 AI를 만드는 우리들의 이야기. 온 국민의 힘을 모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나는 크라우드 워커. AI가 학습할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가 만든 교과서로 반려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은요 야가 붉어져가지고 메론도 없어. 난 사투리를 수집해. 내가 모은 데이터가 사투리도 알아듣는 똑똑한 AI를 만든다고. 난 인공지능 개발자. 학습용 데이터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AI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고
AI 서비스가 개발되는 거야.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의 핵심.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AI가 로켓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데이터는 연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라는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데이터. 저희가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음성 데이터를 녹음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영역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수면 데이터들이 각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것들을 깨워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옮겨놨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을 분야는 이제 없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다 사용되고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 거는 매우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검수까지. AI 모델 학습 및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기획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활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똑똑한 AI를 통해 일자리가 변하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AI 허브를 검색하세요. 저희는 이제 한국인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음성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음성 데이터를 녹음하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런 오디오 데이터를 모두 다 뭐 20초 단위로 잘라주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좀 책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AI 허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고 실제로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최초에 예상했던 개발 시간 대비 약 한 절반 이상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 인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저희는 어떤 마트에 판매하는 이런 상품 인식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출동을 해서 마트에 있는 상품들의 그런 사진 데이터들을 약 한 3,000여 장 이상 촬영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시간이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비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상당한 비용들이 좀 투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저희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고 이런 고품질의 정제된 데이터를 바로 획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해서 이런 서비스 개발 기간을 절반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대부분은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출발했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도 영어권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국어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활용하는 국가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그런 사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들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IT 산업의 뿌리다. 네, 저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신현우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나 생각이 있을 겁니다.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영역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또 익명화나 완전히 비식별화가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활용처가 공익에 부합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뭐 전혀 영향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가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사업에서는 이 수면 데이터를 가지고 수면의 퀄리티, 질을 알 수 있도록 수면다운 검사 10,000건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한 건데요. 수면 질, 그리고 수면 영상 같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체 신호라든지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얻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일개 뭐 개인 연구자나 아니면 어떤 의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허들, 장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총대를 매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다. 수면이라는 게 사람만 자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런 수면 데이터들이 각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것들을 깨워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옮겨놨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022 한국어 AI 경진대회 음성 AI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허브 유튜브 채널과 대회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잽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감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5,000개, 3,000개 숫자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시행착오와 두근거림, 식은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땀방울에는 대부분 식은땀입니다. 예. 더워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뭐가 잘 안 맞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 레코드가 그렇게 뭐 하나의 숫자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땀방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의 땀방울 수도 있고, 뭐 노력의 땀방울 수도 있고. 불안 초조의 땀방울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사업팀은 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들을 도와주고 보통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사를 도와주거나 환자를 도와주려면 그 인공지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잘못 구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치더라도 좋은 인공지능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 정말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을 분야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다 사용되고 그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 거는 매우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에서는 그 인공지능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는 분야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의료진과 환자들이 좀 더 좋은 케어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서는 인공지능이 매우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고민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 개발되고 성능이 좋은 분야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저희가 이른바 디지털 병리라는 병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유방암 병리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편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쌓여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의 그 생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 국가적으로도 사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한국 내에서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의료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얼굴 사진이 나온다거나 신체의 부분으로 어떤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데이터의 많은 부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한국어 AI 경진대회 음성 AI 웨비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N 아나운서 오효주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예선에 참가 중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 많이 해소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본 웨비나는 자율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사 순서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네이버 클로바 스피치팀의 이찬규 리더님을 모시고 음성인식과 AI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어서 대회 운영사의 안치성 PM님을 모시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게 답해드리는 경진대회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신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인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의 문성환님을 모시고 2021년 경진대회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경진대회 예선 진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선 진출자분들께서 채팅창으로 GitHub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웨비나 종료 후에 저희가 확인을 통해 시원한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주제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버 스피치팀의 이찬규 리더님께서 AI와 음성인식 트렌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버의 이찬규 리더님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로바에서 음성인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입니다.
2022 한국어 AI 경진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딥러닝 기술이 AI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역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면서 딥러닝 적용 이전에 비하여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이 적용되기 전에는 음성인식은 주로 특정 발화 패턴이 존재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나 텔레비전에서 채널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어떤 정해진 패턴의 명령을 주로 발화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 기술이 음성인식에 사용되면서부터는 특정 패턴이 없는 자유로운 발화에 대해서도 음성인식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기존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적용 사례로서 저희 클로바에서 재작년에 출시한 클로바 노트 서비스가 있는데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분야, 다양한 환경에서 만든 음성을 꽤나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딥러닝 기술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해보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로바 노트 서비스에는 음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저희 팀의 모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성인식 기술 외에도 음성인식 결과를 화자별로 구별해서 보여주는 화자인식 기술과 음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들을 제거해주는 잡음 제거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음성인식 모델 중에서도 단일 언어 인식이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한영 동시인식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음성인식기가 앱에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폰에 저장한 음성 파일들을 폰 안에서 바로 텍스트로 전환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음성인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엔진을 개발하여 긴 녹음 파일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인식은 기본적으로 트랜슬레이션, 즉 번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음성 바이너리 데이터를 정보로 활용이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음성인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로는 입력으로 사용하는 음성 데이터와 그 음성에 대한 정답으로 사용하는 발화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정답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음성 데이터는 그 양이 많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꽤 비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정답 스크립트가 없는 음성 데이터 또는 음성이 없는 텍스트 데이터는 정답 스크립트가 있는 음성 데이터에 비해서 그 양이 훨씬 많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음성 또는 텍스트만 있는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딥러닝 분야와 마찬가지로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슈퍼바이스드 러닝뿐만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성인식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시간 순서로 이어져 있는 가변 길이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자연어 처리의 번역 모델과 비슷한데요. 반면에 사용하는 피처를 보면 주로 스펙트로그램 피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차원 이미지에 대한 피처 임베딩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점은 이미지 데이터와 비슷합니다. 즉, 모델 구조는 자연어 처리 모델과 유사하지만 사용하는 피처는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같이 CTC 기반의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연어 처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션 모델 구조도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버트와 같은 마스크드 LM 아키텍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음성 인식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모델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밌는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성 데이터에는 발화자가 말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발화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말하는 스타일과 목소리 톤을 이용하여 화자를 구별할 수가 있고, 화자에 대한 정보, 즉 성별이나 연령대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자가 화가 났는지, 즐거운지, 피곤한지 등과 같은 감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발화했는지, 즉 공항이나 지하철 또는 카페와 같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배경음에 포함된 사운드 이벤트를 통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나 비명소리, 박수소리 등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서 얻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시면 발화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아직 우리가 음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음성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AI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음성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역시 다양한 서비스에 음성 인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TV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상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 그리고 쇼핑 라이브 방송의 자동 자막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음성 검색, 내비게이션, 파파고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케어콜 서비스와 네이버 클로바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키워드 디텍션과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인식 분야는 딥러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사용자에게 올바른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음성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해석해서 발화자가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 데이터에는 아직도 우리가 분석하지 못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해야 할 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음성인식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음성인식 영역에서 재밌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I와 음성인식 트렌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찬규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서 주셨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회식에서도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했었는데요. 예선 시작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예선을 진행하시면서 문의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대회 운영사의 안치성 PM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PM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럼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또 예선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AI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개회식 때 보여주신 NSML 소개와 교육 자료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먼저 발표 자료는 한국어 AI 경진대회가 진행되는 GitHub 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본 개회식에서 지난번 개회식에서 방정규 PR과 네이버 김영관 팀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신 영상은 2022년 한국어 AI 경진대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NSML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로그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 있었고 저희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의 NSML 플랫폼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클로바 버전하고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NSML과 베이스라인에 관한 안내 URL을 접속하셔서 재설치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로그인 시 투팩터 오센티케이션 관련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로그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를 똑같이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GitHub의 정책상 이중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CLI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GitHub의 세팅에서 이중 인증을 활성화해 주시고 난 이후에 CLI를 통해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중인증 활성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많은 참가자들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이 개발 과정에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PM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공식 웨이트를 이용하는 것만 허용이 되는 대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브투백 모델을 사용하자 할 경우 메타에서 논문과 함께 공개한 공식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이 웨이트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된 버전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식 웨이트를 통해서만 이용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셋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서버에 보내서 실행을 하면 얼로케이션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데이터셋을 로컬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해당 데이터셋은 로컬에서의 다운로드는 불가능합니다. NSML 환경에서만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제공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NSML을 이용하시는 게 대회 참여의 방법입니다. 네, NSML 환경에서만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샘플 데이터를 제공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샘플 데이터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마다 별도로 각각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샘플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해당 데이터 자체가 문제임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의 샘플 데이터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테스트셋 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접근 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드리면 트레인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레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된 데이터셋 패스에서 바로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베이스라인의 65번째 줄을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코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베이스라인의 65번째 줄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NSML 이용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세션 생성 진행 중에 얼로케이팅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지나 세션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션 생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번 답변은 최초로 세션의 생성 시에는 이제 최초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알로케이션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알로케이팅이 완료되면 더커 컨테이너가 생성되어서 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최초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자, PM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밋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세션에서 학습한 모델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 다른 세션의 모델을 불러오는 게 NSML에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다른 세션의 모델을 불러오셔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개된 NSML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하시면 세부 기능 및 사용 방법 등이 확인됩니다. 네,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회 홈페이지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선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또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회 운영사의 안치성 PM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대회 예선 진출자분들께서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채팅창으로 GitHub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종료 후에 확인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가장 기대하고 계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년도 수상자분을 모시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회에 참가 중인 여러분께 또 많은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2021 한국어 음성자연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화자인식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의 문성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주신 그 서울대학교 그 박사과정 문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이 대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사실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긴장이 되긴 하지만 또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작년에 이제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고 좀 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걸 하는데 시간을 쓰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조금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남으셨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조금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올해 진행되는 그 대회가 작년이랑 조금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좀 달랐는지 가볍게 작년에 있었던 대회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고민을 좀 해결했던 부분들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처럼 그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2월까지 한 2달 가량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올해랑 마찬가지로 역량 평가, 예선, 본선 이렇게 3가지 이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에서 통과를 이제 지금 이제 예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역량 평가 통과하고 예선에서 이제 총 10팀이 이제 선발이 되고요. 이제 본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0팀이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해커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이제 어떻게 내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작년이랑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자면 올해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태스크가 3개가 있긴 하지만 이제 분야는 음성 인식으로 고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그 이제 시나리오가 뭐 하나는 뭐 이제 차량 내 뭐 대화 음성 그리고 어떤 뭐 회의 중에서의 음성 이런 거가 이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분야가 3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 인식이 있고 뭐 자연어 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화자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제 화자 인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화자 인식 분야를 그 참가를 했었고요.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이제 유의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같은 경우도 올해랑 같이 그 NSML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셔서 이제 이제 V100 GPU 제공해 주시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 플랫폼을 처음 써보다 보니까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상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셔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때 문의를 드리면 이제 도움을 이제 주시다 보니까 그 이번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쓰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면은 도움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셋일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직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작년 이제 제가 참가했던 화자인식 분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 좀 양이 좀 적다는 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량의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예선 같은 경우는 양이 한 20만 개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좀 제한된, 그러니까 라벨링이 그 화자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페어가 있고 그게 이제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로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제한된다는 그런 좀 특징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이 대회에서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좀 그 문제를 나누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좀 특이사항을 보자면 그 인퍼런스 타임이 이제 1시간 이내,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1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데이터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가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네, 좀 문제를 좀 풀면은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이제 제가 했었던 거를 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모델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를 처음에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챌린지, 그러니까 이번 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대회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앙상블이 사실은 그 필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사실 등산에 들기는 어려울 정도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할지 이렇게 좀 3가지로 나눠서 고민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애초에 그 앙상블을 쓸 거를 앙상블을 쓰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앙상블을 쓸 건데 그러면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긴 해커톤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검증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주일 정도 동안에는 이제 앙상블을 통해서 그 성능을 최적화시키자, 약간 이런 이제 마인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타 모델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제가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사실 이쪽 관련된 논문들을 좀 그 미리 읽어놨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그 쉽게 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챌린지에서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제 모델별로 다 집어넣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자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인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글로벌한 정보를 좀 많이 추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LSTM이나 뭐 이런 트랜스포머 같은 그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계열보다는 그냥 CNN 모델이 좀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CNN 계열로 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단순히 이 단일 모델들의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퍼런스 타임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 깊게 싸면은 이제 그만큼 오래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하겠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나중에 그건 이제 앙상블 할 때 또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체크해 놓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화자 인식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제 음성 인식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음성 인식에서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그 이제 큰 기업들 뭐 메타나 뭐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소타라고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미리 공개를 다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코드를 이제 끌어와서 이제 모델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는 그 데이터셋이 아직 공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특징들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밸런스가 좀 안 맞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클래스에는 이제 양이 많은데 어떤 클래스에는 좀 적고, 좀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라벨링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잘못된 그 이제 체킹 해놓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학습하는 방식들을 조금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단점은 이제 스몰 데이터셋, 스몰 스케일 데이터셋, 그러니까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본선 같은 경우는 6만 개 정도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화자인식 네트워크 학습할 때는 한 100만 개 정도 샘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아무리 잘 나오는 모델이더라도 그 데이터셋이 작다 보니까 이제 오버피팅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적용을 했던 부분은 일단 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들을 좀 강하게 줘보자.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 수가 이제 많아지고 모델이 이제 깊어지는데 이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조금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강하게 이제 줘서 뭐 레이어마다 뭐 드랍아웃을 이제 뭐 80%만큼 주고 이제 학습 시간을 뭐 한 두세 배 정도 늘려서 학습을 해보니까 뭐 결과가 잘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어그멘테이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풀릴 수 있는 방법들 또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피치에는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노이즈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리버버레이션을 이제 통과시키는 식으로 그 이제 데이터량을 이제 증강시켰을 때 성능이 이제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희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데이터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이즈도 사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제한이 돼서 저는 이제 그냥 그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그냥 마스킹 씌우는 그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적용을 했는데 제 음성 인식 태스크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믹스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성능을 아마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뭐 테스트 타임에 뭐 그런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스코어를 평균시키는 방법 이런 이제 뭐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은 성능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까 앞서도 이제 계속 질문이 좀 있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프리트레이닝된 웨이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고 그 최근에 뭐 해외 유명한 이런 대회들도 봐도 사실 프리트레이닝하고 그 위에다 파인튜닝하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그 사실 성능이 좀 너무 압도적으로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안 쓰면은 이제 손해인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적용을 해보고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잠깐 들어보니까 그 공개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웨이트,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 때문인 걸로 이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시는 분들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웨이트라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제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웨이트를 이제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파인튜닝 하시면은 성능이 아마 이제 확연히 좀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잠깐 포함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앙상블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그 챌린지를 할 때 앙상블이 사실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실제로 했을 때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었고 뭐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인식 태스크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음성이 들어갔을 때 얘가 얼마나 같은지에 대한 확률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 개의 시스템들의 그 아웃풋들을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앙상블 하는 방식을 저는 적용을 했었고요. 음성 인식은 이제 주변에 그 음성 인식 연구하는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그 화자 인식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웨이트를 평균을 내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그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스피치 리프레젠테이션의 어떤 피처를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그것들 간의 어떤 퓨전하는 방식으로도 앙상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규정을 그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하셔서 성능을 이제 높이면은 또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다 보니까 잠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었던 거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테이블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들에 따라서 개별적인 시스템들의 성능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 대회 한 달 정도는 이 개별적인 시스템들이 얼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한 달은 이제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어떤 데이터셋을 좀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들을 또 체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제약 조건 중에 인퍼런스 타임이 1시간 이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개별 시스템들이 얼만큼의 그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앙상블 하면은 이제 그만큼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할 수 있어서요.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를 한 2달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1개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각 시스템들을 하나씩 결합을 해보고 제일 잘 나오는 게 뭔지를 좀 이제 찾았던 식으로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했었던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 친구 추천받고 나왔다가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돼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GitHub 이슈에 계속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동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디스커션 하셔가지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쭉 이어가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그 비록 수상을 못하더라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그 성능을 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화이팅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상금도 매우 크고 특전도 있다 보니까, 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장관님이 주시는 상금이다 보니까 그 비과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천 징수 없이 그 상금을 다 누리실 수 있어서 또 좋은, 이만큼 상금을 또 많이 주시는 규모의 대회가 없더라고요. 해외에도 다 포함해도.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면은 좋겠다는 마음이 돼서 마지막에 화이팅 해달라고 아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대회 또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의 문성환님께 또 작년 대회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해소했던 부분, 적용했던 부분들을 또 전해드릴 수 있어서 이번 대회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 대회뿐만 아니라 뭐 이쪽 분야에 또 관심을 가진 분들께도 많은 또 실용적인 조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이번 대회에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 한국어 AI 경진대회 음성 AI 웨비나 마칠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 번 더 이벤트 내용 소개를 해드립니다. 채팅창에 GitHub 유저네임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예선 진출자분들은 저희가 확인 후에 개별로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선 진출자분들께 데이터 품질 리뷰 작성을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우수한 리뷰를 작성해 주신 세 팀께 특별상인 데이터 품질 리뷰상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한 달여 시간이 남았네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시상식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를 맡은 KBSN 아나운서 오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인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음성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음성 데이터를 녹음하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런 오디오 데이터를 모두 다 뭐 20초 단위로 잘라주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좀 책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AI 허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고 실제로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최초에 예상했던 개발 시간 대비 약 한 절반 이상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 인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저희는 어떤 마트에 판매하는 이런 상품 인식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출동을 해서 마트에 있는 상품들의 그런 사진 데이터들을 약 한 3,000여 장 이상 촬영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시간이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비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상당한 비용들이 좀 투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저희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고 이런 고품질의 정제된 데이터를 바로 획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해서 이런 서비스 개발 기간을 절반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대부분은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출발했었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도 영어권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국어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활용하는 국가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그런 사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들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IT 산업의 뿌리다. 네, 저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신현우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나 생각이 있을 겁니다.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영역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또 익명화나 완전히 비식별화가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활용처가 공익에 부합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뭐 전혀 영향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가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사업에서는 이 수면 데이터를 가지고 수면의 퀄리티, 질을 알 수 있도록 수면다운 검사 10,000건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한 건데요. 수면 질, 그리고 수면 영상 같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체 신호라든지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얻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일개 뭐 개인 연구자나 아니면 어떤 의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허들, 장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총대를 매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다. 수면이라는 게 사람만 자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런 수면 데이터들이 각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것들을 깨워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옮겨놨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제 건강의 이상을 좀 빠르게 알아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뭐 생명을 이제 뭐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들려오는데요. 사실은 그런 뭐 기사들의 어떤 이면에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향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형태로 어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5,000개, 3,000개 숫자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시행착오와 두근거림, 그 식은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땀방울에는 대부분 식은땀입니다. 예. 더워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뭐가 잘 안 맞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 레코드가 그렇게 뭐 하나의 숫자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예, 그런 의미에서 땀방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의 땀방울 수도 있고 뭐 노력의 땀방울 수도 있고. 예, 불안 초조의 땀방울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사업팀은 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들을 도와주고 보통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의사를 도와주거나 환자를 도와주려면 그 인공지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잘못 구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치더라도 좋은 인공지능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 정말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을 분야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다 사용되고 그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 거는 매우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에서는 그 인공지능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는 분야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의료진과 환자들이 좀 더 좋은 케어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서는 인공지능이 매우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고민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 개발되고 성능이 좋은 분야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저희가 이른바 디지털 병리라는 병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유방암 병리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편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쌓여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의 그 생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 국가적으로도 사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한국 내에서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